안녕하십니까.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소되는 것 아니냐. 재범이면은 벌금도 어렵고 실형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제는 아무리 반성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은 훨씬 엄격하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른바 통매음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다시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통매음으로 실형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누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일한 통매음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동종 전력이 있었고 다시 비슷한 내용의 사진을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피해자도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별거 아닌 사진이었다,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이러한 사진을 좋아했다, 응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다이렉트 메시지, 게임 채팅 등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건에서 방어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가볍게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된 사진과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문장이나 사진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흐름, 당사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사진 전송의 경위, 목적성,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정도 등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부분은 인정을 하되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의 경위에 있었는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는지 등은 검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무리하게 피해자를 압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런 단순한 합의서만을 받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도 부탁을 해서 잘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형 자료를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형 자료라고 하면 반성문 한두 장이나 탄원서 몇 장 정도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재범 사건에서는 그 정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생활 관계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상담 또는 교육 이수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관리 방안, 휴대전화나 SNS 사용 습관의 개선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조치 등을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단순히 선처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왜 다시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지를 검사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사님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성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재범, 동존 전력이 있는 통매음 사건,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사건, 표현이나 발송한 사진의 수위가 매우 높거나 반복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부터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항상 검토하면서 불리한 전력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재범 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내가 보낸 사진이, 내가 보낸 말이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뒤늦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사기관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가 문제된다면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사건에서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매음 재범 사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는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